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이런 선거는 하실 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계속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주제는 이제 원래는 이제 미국 대선 캠페인과 백인 인종주의를 했는데, 이제 백인 인종주의라는 표현은 아직도 좀 약간 논란이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백인 인종,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특정하게 이제 트럼프 지금 대통령 당선자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트럼프는 아니라고 우기는 이제 그런 백인 민족주의라고 부르는 인종주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처음 목차 좀 소개드릴게요.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발언과 행동들의 극히 일부, 아주 표면적인 거, 아주 일부, 아주 되게 논란이 됐던 것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 캠페인과 이 소위 이 백인 민족주의 집단과의 관계는 어떤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자, 그 미국 대선 캠페인 과정 중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 캠페인과 이 백인 민족주의 집단과의 관계 사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지적을 한 게 오히려 상당히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 사람들을 선전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당선 이유가, 저는 사실 지금도 미국 대선 안 끝난 것 같아요. 아마 4년 동안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왜냐면 트럼프는 계속 자기가 파퓰러 보트에서 진 것에 대해서 아직도 화가 나나 봐요. 질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좀 이따, 트럼프 그 뒷얘기가 더 재밌는 사람. 예. 그래서, 자, 대선 결과 보겠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자, 대중투표에서 미국은 선거, 안 선생님도, 안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미국 시민들이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닙니다.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선거인단 수를 어느 후보가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가는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대중투표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중투표에서는 힐러리가 300만 표를 앞섰습니다. 거의 300만 표. 그리고 그 대중투표로는 2.8% 정도 이겼다고 해요. 거의 2%, 2.5% 정도까지. 이거는 적은 표차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선거에서 1980년 이후로 사실 이런 소위 말하는 그 랜드슬라이드 빅토리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전부 다 이제 거의, 미국은 그만큼 이 공화당, 민주당으로 상당히 많이 이분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전체 나라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표를 얻었다는 건 사실은 대중투표를 이 정도 앞두는 건 대단한 건데, 그리고 미국 역대 선거에서 5차례 이 대중투표에서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데, 그 중에 힐러리가 3번째로 그 표 차이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엘고와 부시 선거에서도 엘고는 0.5% 앞섰어요, 대중투표. 근데 힐러리는 지금 2%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난 차이죠, 사실은.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자기가 원래 대중투표로만 했으면 자기가 완전하게 이겼을 거라는 그런 식으로 선거 제도가 바뀌었으면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긴 합니다. 미국 국가안보 브리핑을 안 받으면서, 정보 브리핑을 안 받으면서 트위터, 오밤중에 새벽에도 트위터 보내고 그런 이상한 사람인데, 어쨌거나 출구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성 최초의, 주요 미국 주요 정당에서 낸 최초의 여성 대선 후보고, 워낙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여성들 중에서 54%만 힐러리를 지지했고, 이 대부분의, 특히 백인 여성들의 52%였나? 백인 52%는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백인 여성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요. 공화당을 주로 지지합니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집단들은 소위 말하는 소수민족 집단들, 그러니까 이민자 후손들이라든가 아니면 흑인, 히스패닉, 그 다음에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죠. 자, 근데 이번에 클린턴 같은 경우 제가 숫자는 얘기하면 제가 좀 지루하니까 전반적 경향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흔히 미국 대선 결과를 성난 백인 노동자 계층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 많은 백인들이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예, 선거 결과는 그래서 그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 평균 재산 그 수치를 보면 미국 전체 국민의 그 GNP보다 얼마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사회 계층의 문제이기도 한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의 사실은 어떻게 이 인종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예,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면 힐러리가 왜 패배했는가? 그러면, 이 백인, 바로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계, 이쪽의 지지가 오바마 지지보다 좀 낮았다고 해요. 오바마가 2012년 대선에서 이 사람들이 오바마 지지했던 것보다 클린턴을 지지한 일주일 정도가 낮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뭐, 사람들 여러 가지 축이 나오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이제 힐러리가 오바마만큼 인기가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었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게 힐러리 탓이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구를 조절할 때 바로 미국 현재 그러니까 오바마 집권하면서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뒤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전통적으로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주들에서는 이 오바마에 대한 그런 반발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지금 민주당이 그 주 지역 주 선거에서는 사실 주 의회랑 주지사 자리에서는 거의 공화당이 잘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선거구 2010년 이후 선거구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그 선거구 개편에 사실은 이 흑인들과 이게 소수민족들이 투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좀 더 분석이 그런 자료가 더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고 싶어도 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주마다 꼭 반드시 그 사진이 있는 그 신분증이 있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법들을 통과시킨 그런 주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사실은 투표권 행사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가진 주들이 대부분 그 공화당 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은 이러한 이 흑인이나 이제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그 유권자들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 얘기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힐러리가 이긴 게 아니라 힐러리 지지한 사람 전부 다 그 불법 이민자라는 둥. 말이 안 된 얘기죠. 불법 이민자가 왜 가서 그럼 불법 이민자 정말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장 가면 당연히 거기서 신원조회 하거든요. 당연히 거기서 기부 사진 없어도 거기서 신원조회 다 들어가요. 진짜 유권자가 맞는지 아닌지 사기치는 사람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서 끌려갈 텐데 누가 불법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말 미국 사회에 심각한 게 트럼프가 말하는 그런 트럼프 지지자는 트럼프 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자 중에 절반, 제가 들어서 저 충격을 받았는데 절반 정도가 대중투표에서 트럼프가 이겼다고 믿는데요. 정말요. 이런 게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중요한 건 이 시대 와서 이제 트럼프 시대 와서 포스트 트루스란 말이 포스트 사실이란 말이 그러니까 사실이 여군 중요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가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선거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이제 미국 대선 커버할 때 보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도대체 어느 소스를 보고 저런 이렇게 맥락 없는 뉴스를 소개하는지.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는 심지어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미국의 어느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 모든 지역 언론들 있잖아요. 그 전에 전통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던 언론들조차도 전부 다 트럼프를 반대했어요. 그 얘기는 거의 한국에도 커버가 되긴 했는데 강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트럼프를 막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으면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이상한 선동가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런 특이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게 뭘 보여주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뭘 보여주냐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서 이제 타임지가 또 올해 또 이어서 트럼프를 올해의 사람으로 퍼슨 오브 더 이어라는 걸로 이제 뽑았잖아요. 퍼슨 오브 이어 뽑을 때 뭐 트럼프가 불만을 가졌다 그래요. 자기는 맨 오브 더 이어가 좋다. 나 자기 남자인데 왜 펄슨이라 그러냐. 이게 뭘 보여주냐. 그래서 타임지에서 근데 밑에 커버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가 올해의 사람으로 뽑혔다는 거 얘기가 나오고 그 밑에 부제가 사실 중요했거든요. 이게 미국의 그 부제가 그거였잖아요. 분열된 미국을 상징하는 사람을. 근데 그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분열된 미국. 트럼프가 그 말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네, 트럼프는 뭐 이렇게 트럼프의 성격을 분석하는 사람 심리학 그런 것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트럼프는 사람들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도 과도하게 칭찬하는 걸 칭찬받는 걸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 사실 자체를 참을 수가 없는 약간 성격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중요한 거죠. 이게 마지막 선거 그래서 이게 그 타임즈가 왜 디바에게 미국이 분열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미국 선거에서 갈수록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에서 이 미국인들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대통령 그 지도자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시도를 했지만 이제 오바마 인기는 사실 높은 편이죠.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 전통적 보수적인 지지자들은 여전히 오바마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지역에 따른 특히 교육 수준에 따른 정당 지지 편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의 67%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상황이고 이건 대졸자 백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거는 교육 수준에 따라서 그다음에 도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사회 계층은 대체로 이 사람이 어느 우편번호를 가진 지역에 살고 있느냐로 딱 우편번호 보면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대충 구분이 돼요. 예. 한국도 갈수록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촌 지역에는 공화당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미국의 농촌 지역은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빈곤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성남 백인들의 분노, 그 분노는 정당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정당한 분노를 가졌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그리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전에 오바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오바마 지지자들이 이번에 트럼프 지지로 넘어갔습니다. 이 현상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기당한 거죠. 트럼프 사기당한 건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좀 이따 뭐 이게 트럼프가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오바마 케어 없앤다, 의료보험 없앤다였는데 이 사람들 믿지 않는데요. 없애지 않을 거라 생각한대요. 트럼프가. 없애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공약으로 없애겠다 그랬는데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정도로 알고 계신데 어쨌거나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갈수록 공화당 지지율이 갈수록 지난 2008년 그러니까 올해 선거를 포함해서 3번 동안 3차례 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이 농촌 지역 소위 말하는 이 가난한 백인들의 표를 계속 획득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난 한 60년대, 70년대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심 지역, 여기 도심이란 말은 도시 안쪽입니다. 도시 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 주로 여기에는 이제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살거나 아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죠. 사실은 이제 소위 말 흑인들이나 이렇게 저소득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도심 지역입니다. 도심 지역은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 교외 지역, 중산층이 거주하고 있는 이 교외 지역에서는 공화당 지지와 민주당 지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미국 대선의 모든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건 사실 이 교외 지역이 사실 많이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사실 그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틀렸던 게 아니에요. 근데 소위 바로 이제 일부 바로 이 경합주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중서부 지역의 주에서 바로 거기다 설정한 8만 표가 바로 이 선거의 결과를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뭐 랜드슬라이드로 이겼다라고 하도 거짓말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이슈가 되느냐? 그럼 트럼프가 그럼 이제 선거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럼 트럼프가 인종주의자냐? 인종주의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때만 한 게 아니에요. 선거 이전에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로 선거 이전에 뭐 1970년대부터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뭘 봐야 되나 덕분에 상당히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가장 그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1989년에 이렇게 뉴욕시에서 이제 55명이 10대, 4명이 흑인이었고 1명이 이제 히스패닉계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10대 소년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던 이제 한 여성을 습격해서 강간하고 죽였다라는 그러한 죽인 건 아니죠.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실형을 받는 사건이랍니다. 강간한 범으로 기소됐어요. 근데 이때 트럼프는 얘들을 전부 다 애들에게 그 사형을 부영하라고
사람 강간범한테 사형을 구형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게 죄질이 나쁜 거지만 그게 사형을 죽을 정도의 죄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형할 신문 광고를 그 뉴욕시에 제대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자기 돈을 다 풀어서 내고서 이제 이후 DNA 검사 이 소년들은 억울하게 기소된 걸로 드러났어요. 이미 이 소년 7년에서 13년 정도의 그 감옥에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족들이 이 당사자들이 이제 뉴욕시를 향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뉴욕시가 이제 41만 불인가 정도를 이제 피해 보상액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트럼프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아직도 얘네들이 유죄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선거 기간 중에, 올해 선거 기간 중에도 했던 사람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거나 사실 따위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의 했던 이 선거 전에 했던 가장 질 나쁜, 저는 제가 보기엔 정말 질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바마가 미국 시민이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2011년도에 그러니까 작정하고 정말 모든 TV 나와서 이 오바마가 미국에 태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그래서 오바마는 당연히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오바마 모든 대통령 후보자들은 자기 관련된 그 서류를 다 내죠. 거기에 이제 약식으로 이제 뭐 제가 그때 나와서 이슈가 돼서 들어봤는데 약식으로 자기 출생 증명서를 내요. 병원에서 약식으로 이제 하와이 병원에서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했던 증명서를 냈는데 그거 가지고 그게 틀려 그 위조라고. 날조된 거라고 하도 그러니까 결국에 오바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젠틀하게 대응을 했죠. 그래서 정말 원하며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이제 그 완전한 형태의 한 서류 한 4장짜리의 출생 증명서를 공개했어요. 언론에 오바마가 공개했는데도 트럼프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그 오바마에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주 정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캠페인 기간 중에는 뭐 많이 들어서 이거 아실 거예요. 멕시코인들 비하하는 발언. 멕시코인들은 강간범이다, 범죄자다. 라고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5년 11월에 이제 트럼프 유세 장소에서 이제 항의하던 흑인 시위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목을 해서 매우 역겹고 시끄럽다. 쟤를 거칠게 다뤄서 쫓아내라.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 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 사람을 폭행을 해서 쫓아냈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트럼프 유세장에서는 이러한 폭력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백인 민족주의자들한테 가장 이제 인기 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슬람계 미국인들, 얘네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등록부를 만들어야 된다. 등록부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이민을 아예 완전히 금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공공연하게 했고, 정말 자기가 이제 당선되면 100일 동안에 할 공약 중에 가장 먼저 할 것 중에 하나로 이걸 하나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하도 100일 동안 하겠다고 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다음 당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자,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당선 이후에는 11월 8일 이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단 당선자가 됐으니까 이제 이양을 받으려면은 중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그러면 이제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만 한 400명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내각도 임명해야 되고,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책임 본부장, 이 사람을 이제 여러 중요한 사람들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이제 전략고문이라는, 번역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백악관 전략고문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극우 인터넷 뉴스 사이트로 유명한 브라이트 바트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 브라이트 바트 뉴스에서 나와서 유포된 이 허위 사실들, 특히 클린턴 부부에 관련된 모든 허위 사실들이 너무 많이 유포가 돼서 저도 가끔가다 좀 깜짝 놀라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힐러리가 패배한 이유가 꼭 이 극우 뉴스 사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요인 중에 하나라고는 봐요. 그것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근데 그것에 이 허위 뉴스 사이트들 대부분 전부 다 이 극우파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 구글에서 검색 엔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검색을 해보시면, 영어로 검색해보시면 이 허위 사이트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허위 퍼뜨리는 제일 유명한 게 reddit.com, REDDIT라고 있는데, 그런 거나 이제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서도 이게 허위 사이트, 이게 극우파 허위 사이트인 거를 알려주는 게 사실 이름을 보면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모르고 그걸 보면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속아서.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어쨌거나 이 브라이트바트 뉴스에서 이제 뭐 이게 거기서 나왔던 거 좀 정확하게 저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한번 뭐지 힐러리랑 그 힐러리 선거 캠페인에서 캠페인의 고문이었던 잔 포데스탄가 그 사람이랑 힐러리가 무슨 그 아동 성매매를 한다는 둥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워싱턴 D.C.에 있는 모 피자 가게에서 지하에서 아동 성매매를 한다는 둥 이런 소문이 여기서 이런 뉴스 사이트에 퍼졌어요. 실제로 그 소식을 그거를 믿고서 정말인지 확인하고 차단을 하겠다라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사람이 거기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됐던 그 피자 가게에는 그 동네 피자 가게거든요. 그 피자 가게는 지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총격을 하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페이크 뉴스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적인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제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어쨌거나 이 브라이트바트 뉴스라는 곳이 사실은 그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런 미국 내 그런 그 흑인 소수민족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인종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비꼬면서 그 단순히 견해만 쓰는 게 아니라 이상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 여기 사장이었던 그리고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평소에도 이제 상당히 인종주의적 발언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대인이래요. 이 사람 캘리포니아인가 어디 살았는데 그 딸을 자기 거기 그 유대인 애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고 그 학교를 다른 학교 보내야 되겠다고 이랬던 사람이고 뭐 이게 그다음 뭐 부인을 폭행한 것도 뭐 전 부인을 사실 폭행해서 사실 이혼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딴 것도 아니고 전략 고문.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 고문이면 사실은 팩트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을 저렇게 자신의 그런 감정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을 다리에 치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내각 임명.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내각 임명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분야에 아무런 경력이 없거나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 직무를 수행하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합니다. 법무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제프 세션즈라고 이 공화당 안에서도 가장 구급파에 속하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많은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엘라베마주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은 이미 1986년에 이때 1986년이면은 이제 공화당이 잡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도 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사람이 이제 연방 판사직에 이제 임명 그 대상이 됐거든요. 심사 대상자가 됐는데 연방 판사직에서 이 사람이 그 중립적이지 않다. 사실 그 이런 법을 이런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기에는 사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편견이 심하다라는 이유로 그때 거절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옛날에 했던 얘기 중에 뭐 자기 흑인 변호사를 보이라고 부른다든지 동료인데 꼬마라고 보이란 말은 되게 다 큰 어른한테 보이라고 부르는 거는 나쁜 거거든요. 되게 그 사람 무시한다는 얘기고 적도로 그다음에 그 흑인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백인 변호사들 보고는 뭐 인종 배반자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레이스 트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전해지고 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핵심적인 거. 그럼 백인 민족주의 집단이 누구냐? 백인 민족주의는 이제 화이트 내셔널리즘. 이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인종주의자예요. 그냥 인종주의자고, 인종주의자인데 이제 지네들이 이제 내셔널리스트라고 하니까 이제. 자, 이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 그러니까 백인이 제일 우월하다라고 믿거나, 그 다음에 백인 분리주의, 그러니까 백인들은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열등한 사람들과 좀 떨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아직도 이 사람들이 백인이 그 IQ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하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걸 증명하려고 실험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결과 절대 안 나오죠. 그거는 한 200년 넘게 했는데 절대 결과 나올 수가 없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판 백인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신나치주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인종주의, 그 다음에 외국인 혐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여성 혐오도 꽤 심해요. 여성 혐오도 심하고 특히 이제 동성애자, 그러니까 LGBT에 대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그다음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에 대한 혐오도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백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런 혐오, 반유대주의도 심하고요. 자, 그럼
이 백인 인종주의 혹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의 역사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유럽의 반유대주의를 들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한 이제 나치즘 같은 걸 들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만의 독특한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미국사를 전공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이 나치가 사실은 그 미국 남부에서 하는 그 인종 분리주의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랬고. 예. 그리고 남아공화국도 사실은 1990년대 초까지도 바로 그 극단적인 인종 분리를 얘기했던 이제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 정책의 모델도 사실 미국 남부에 그 1960년대까지 존속이 됐었던 바로 이 인종 분리주의법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모델이었고 그게 법이었으면 인종 분리가 법이었으면 실제 이 거기서 미국의 남부에 있었던 이 극단적인 백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노예제가 폐지됐다는 그 사실 자체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제 저 흑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동등한 사람이 된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흑인들에 대한 테러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집단들, 바로 이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이 집단이 사실은 이제 남북 전쟁이 그 전쟁 과정 중에 바로 이 쿠클럭스 클랜이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때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 법적으로 사실은 쿠클럭스 클랜이 법적으로 거의 처벌을 안 받았어요. 법외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흑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흑인들의 민권을 지지하는 백인들도 이 사람들의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나중에는 이제 그 쿠클럭스 클랜은 이제 1900한 10년, 20년, 10년대쯤 되면 다시 또 부활을 해요. 바로 이제 그때이든 이제 외국인들 타겟으로 이민자들. 그다음에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아닌 이 가톨릭 이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 테러를 감행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랜은 사실 이제 1800 그러니까 그 남북 전쟁이 끝나고 그 미국 그 76년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남부는 한마디로 이제 그 연방을 탈퇴를 주장하면서 사실 반역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노예제가 폐지되고 그걸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남부 전체가 사실은 이제 군사적으로 연방군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그때 클랜의 활동이 되게 활발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도 이제 187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이제 바로 그 역사적 문제가 됐던 그때 이제 그때 민주당 오늘날 민주당과 다릅니다. 그때 민주당은 그 노예제를 그러니까 사실상 친노예제나 친노예제 정당을 딱 부르면 안 되지만은 그때도 민주당도 안에 입장은 다행이죠. 어쨌건 남부 백인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정당이었어요. 상당히 보수적인 정당이었던 거죠. 이제 링컨의 공화당은 이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당이었고 당시. 그래서 이제 그때 선거에서 이제 원종 타협이 일어나요. 그때 민주당 후보가 사실 대중투표를 더 많이 얻었고 공화당 후보가 졌는데 결국에 그때 이제 공화당에서 자기네들이 그 대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권력 줘라. 그럼 우리가 연방군 빼겠다. 남부에서. 그러면서 그 남부에서는 사실 이제 이 노예제 이후에 남부를 새롭게 재건한다 그러거든요. 이 리컨스트럭트라고 그러는데 이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재건기가 그때 끝납니다. 그때 끝나면서 1877년 이후로는 사실 이 클랜이 사실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그때는 활동이 그렇게 재건기 때만큼 1865년에서 1877년 그 10년만큼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은 그 이후로도 꾸준히 그 미국에서는 거의 미국 남부에서는 해마다가 그러니까 연간 린치라고 하죠. 이 KK 단이나 거기에 연관됐거나 혹은 단순히 흑인들을 싫어하는 이 백인들에 의한 흑인들의 그런 흑인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공개적으로 살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1920년대까지 1940년대까지 꾸준히 일어나요. 규모가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클랜류 집단은 사실은 이 1930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약화가 됩니다. 약화되다가 1980년대 다시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백인 우익 집단이 다시 활동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연방 정부를 향한 그런 테러 있잖아요. 연방 정부 건물들을 폭파시킨다든지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밀리샤라 해서 자기 민병대를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 입장이 너무나 지나치게 노골적이기 때문에 항상 주병도 있었어요. 미국의 보수주의, 미국의 정치 진영에서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보수에서도 상당히 너무 오른쪽에 있는 너무 극단적인 집단이라,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사실은 이런 테러를 지지하는 집단도 있고, 그 테러를 시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이 사람들이 부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활동 방식은 어떠냐면 매우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 인종이 아니에요. 그냥 백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일단은 다 무조건 비하를 합니다. 그 욕설과 폭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고 집단도 있고, 어떤 사람이 진짜 폭력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테러를 감행하는, 테러나 그런 증오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지한 학문 연구 잔태를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인터넷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명한 게 바로 이 인터넷상에서, 미국의 이제 인터넷 사이트 중에 정말 이 사람들 진짜 많이 활동을 해요. 이 중에서 진짜 이렇게 제대로 된 보수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이런 보수적인 그런 단체도 있다면은 이런 이상한 단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인 민족주의란 말과 동시에 같이 유행하는 말이 이제 얼트라이트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디 얼트라이트는 이제 그 대안적 우파,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라이트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이게 비슷해요. 백인 민족주의라. 자, 백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역차별받고 있다 현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이제 소수자 우대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대학 입학이나 공직자 채용이나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 그 성별이나 인종을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대한 일정한 보호해주는 코타를 만드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 백인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이 미국에서 되게 그 연구를 잘하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 그 서던 파버리 로 센터는 상당히 이거 되게 권위 있고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종 관계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내는 자료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연구소입니다. 여기 선임 연구원인 이 마크 포톡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이 얼트라이트 집단은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백인과 백인 문명 전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얘기를, 재밌는 게 이 트럼프가 이 사람들이, 이 백인 민족주의자들 혹은 이 극단적인 그 얼트라이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제가 타임지 아까 얘기했는데 자기 펄슨 오브 더 이어 그 말 싫다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 한데 나는 그러니까 누가 펄슨 오브 더 이어 하고 싶겠냐, 난 맨 오브 더 이어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민족주의 혹은 얼트라이트 집단 중에 이제 뭐 내셔널 펄러시 인스티튜트, 이거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릴 거지만, 자, 그다음 어메리칸 프리덤 파티, 그다음에 에리안 브라더후드, 그다음에 어메리칸 르네상스, 뭐 이런 집단들 되게 리스트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그래서 이 백인 민족주의 집단, 그러면 이 얼트라이트 집단하고 이 트럼프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이제 기사를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네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준다라고 믿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지하는 트럼프 주장이 뭐냐면 멕시코인에 대한 혐오, 불법 트럼프가 또 공언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당선되면 100일 안에 불법 체류자 전부 다 강제로 송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제 추방, 그다음에 이슬람계 이민 제한,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극우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바로 속지 시민권,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시민권을 주는 그런 나라죠. 이 속지 시민권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속지 시민권을 헌법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발언들을 지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언의 예를 한번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케빈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도 백인 민족주의자. 이 사람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회복할, 백인의 미국을 회복할, 핵심적인 백인의 미국을 회복할 혁명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민권 단체 중에 하나가 엔타이 디페메이션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반비방 협회인데, 이제 그 인터넷에 반유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민권단, 이 엔타이 디페메이션 리그는 사실은 여러 가지 행동을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초창기에는 사실 반유대주의 선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전문 법률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반유대주의 선전이 다시 유포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The Occidental Observer라는 건데 뭐 말만 들으면 전혀 뭐 이게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옥시덴탈 이런 말들이 중립적인 말들이 아닌 거예요. 잘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이제 백인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실제로 생각해왔던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단순히 생각하는 게 같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트럼프 덕분에 트럼프가 이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쓰는 표현들, 예를 들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비꼰다든지 그런 행동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인들에 대해서 강간범이라고 부르고 이제 그런 노골적인 그런 반무슬림 선언들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하던 얘기고 원래 쭉 해오던 얘기였거든요. 이 얘기를 주변에 있던 얘기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아무리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사실 이런 얘기는 미국이 소위 말한 이민의 나라, 그 모든 사람은 모든 이민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나라. 대우해야 되는 그러기도 한 나라에서 이제 사실 자기가 아무리 입장이 달라도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 인종주의자도 아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인종주의자인 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선 후보였다라는 게 문제죠. 대선 후보고 대통령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모든 언론, 심지어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언론에서조차도 다 힐러리를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트럼프를 지지했던 언론 매체가 바로 이 극우 집단들의 언론 매체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게 바로 이 KKK단,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 KK단의 그 옛날의 지도자였고 되게 유명했던 데이비드 듀크라고, 이 사람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올해도 그 루이지애나의 무슨 상원 의원 선거인가 거기 그 나왔다가 결국 주지사인가 거기 선거에 나왔다가 결국에는 물론 당연히 그 상위권에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 데이비드 듀크의 지지 선언 말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변자들, 바로 트럼프의 아들이나 트럼프 선본에서 같이 트럼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우파 그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인터넷 라디오에 가서 대담하고,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당신들이 정말 이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은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의 이 그런 상징입니다. 이 극우 민족주의자들. 이거는 왼쪽 메뉴에 있는 거는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아리안 브라더후드라는 집단이라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컨서버티브 카운슬 오브 시리즌즈라고,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이 쓰는 이 전형적 이 나치 십자가 있잖아요. 스와스티카라고 불리는 이 나치 십자가. 그다음에 이게 KKK단의 상징인 불타는 십자가입니다. 이런 불타는 십자가 이런 게 나오면 여기 보면 카운슬러하고 옆에 또 깃발 하나 있잖아요. 저게 바로 미국 남부 전쟁 때 이 남부 연합, 바로 이 그 노예제 공화국을 유지하겠다고 얘기했던 이 남부 연합의 깃발이었습니다. 이 깃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좀 잘생긴 했잖아요. 저게 바로 이 사람이 데이비드 듀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됐던 가장 논란적인, 공개적으로 가장 활동을 많이 했던 이 KKK단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클린턴의 대응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린턴은 그 선거 기간 중에 2차례 경고를 했어요. 특히 8월 25일에 클린턴은 트럼프가 이 얼트라이트 운동의 지지를 받고 있고 증오 집단을 주류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이전에 공화당 후보와 달리 클린턴 연설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이전에 공화당 후보들은 이런 집단하고 거리를 뒀다. 이런 극단적인 집단하고는 거리를 뒀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클린턴 지도자들의 민주당의 대부분 반응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공화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클린턴의 지적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이 백인 민족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클린턴이 얘기해줘서 우리가 드디어 너무 반갑다. 계속 얘기해라. 결국 이제 역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홍보해주는 효과를 낳았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9월 9일에 클린턴이 트럼프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지지자 절반이 이 개탄스러운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직접 인용하면은 자, 트럼프 지지자 중에 절반은 내가 개탄스러운 사람들의 바구니라고 부르는 것에 담을 수 있다. 인종주의자, 성차별주의자, 동성애 혐오자, 외국인 혐오자, 이슬람 혐오자 등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한 반응은 뭐였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도 유권자들한테 이 미국 시민들한테 개탄스럽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가지고 힐러리가 또 표현이 지나쳤다라는 결국 그런 지적을 받게 돼요. 나중에 힐러리가 이 표현에 대해 사과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 중에 사실은 절반 정도가 이제 80% 이상이 그러니까 모든 그 무슬림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믿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절반 이상이 흑인들은 원래 폭력적이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이 이제 불법 이민자가 그 미국 시민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높다라고 실제로 믿고 실제로 전부 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증거로 사실 통계로 확증되지 않는 증거들입니다. 통계는 오히려 반대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더 이상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 이제 자, 백인 민족주의 집단이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이 사람들이 한 일주일 지나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인 민족주의 집단 중에 하나인 내셔널 팔러시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습니다. 말 들으면 상당히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중립적인 집단인데 극우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워싱턴 DC에서 한 호텔에서 연례 회의를 엽니다. 연례 회의를 열어서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가능한 비디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거 애틀랜틱 매거진이라는 게 미국의 유명한 역사적인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에서 그 저널 기자 몰래 들어가서 그 찍은 거예요. 그 찍은 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원래 일종의 비밀 회합인데 그게 비디오 공개됐는데 여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아시죠? 그 나치 격리할 때 오른손을 걸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옛날에 나치들이 하일 히틀러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헤일 트럼프, 헤일 아워 피플, 헤일 빅토리 이런 식으로 나치를 거수 격리를 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한 다음 직후에 증오 범죄가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걸 보여드리면 그래서 10일 동안 총 867건 물론 이제 트럼프 당선된 바로 그 다음 날이 가장 심했고 점차 이제 줄어들었는데 867건의 이런 증오 범죄나 혹은 증오 발언들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반이민 그다음에 흑인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이제 반유대주의 발언이 상당히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 중에 극소수 867건 중에 43건은 바로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에 대해서 했던 거긴 하지만 아주 그 일부죠. 그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사실은 트럼프의 승리 때문에 고무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고무됐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상당히 무서운 게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그 사인을 들고서 화이트 파워라고 얘기하고 백인들의 힘, 백인들의 권력을 외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상점에서는 이제 그 상점이 계속 상점이 이제 공격을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페인트 있잖아요. 그 페인트로 이제 그 나치 십자가 있잖아요. 스와스티카를 그려 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물론 그만하라고 이제 요청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더 이상 심하게 나가진 않았어요. 이제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그럼 트럼프도 그럼 백인 민족주의자냐? 그거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지지를 하진 않았죠. 트럼프도 그렇고 공화당도 공식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백인 민족주의 집단에 대해서 충분히 비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둘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이들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 전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래 이런 극단적인 세력들은 원래 이제 주변에 있을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심으로 나서게 되면은 분열된다라는 게 사람들의 전망이긴 해요. 그래서 비록 아무리 트럼프가 정권을 잡았지만 이 사람들의 세력은 곧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고 뭐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찾아본 거 중에 이제 그 자료 소위 말하는 탐사 조사를 한 걸 보면은 트럼프 이전에도 이 사람들은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들을 공략을 했었다고 해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대선 캠페인을 이용해서 중심으로 나서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 전에 공략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그 램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그 램폴이나 그 램폴의 아버지였던 사람, 근데 두 명이 둘 다 극단적인 그런 이 자유경제주의자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극단적인 인종주의는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먹혔던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이러한 보기 좋은 그들과 운 좋게 맞는 게 이게 둘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지 이거는 사실 두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2006년 대선은 이제 안 그래도 인종주의로 분열된 미국을 더욱 분열시켰고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상당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런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저도 우울하네요. 예. 그럼 이 정도로 발치겠습니다. 예.